사실은 이 책은요, 글로써 읽기 위한 독자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제 소리로 접근하는 영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이에게 영어책을 접근하실 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 그림책으로 제발 공부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아이에게 엄마표 영어를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오랫동안 영어 독서 모임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읽었던 책이 더 리더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더 리더라는 책이 굉장히 좀 두껍고 영화로도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영어책을 그렇게 두꺼운 소설로 읽어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책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두껍고 굉장히 높은 벽처럼 느껴졌던 그런 어떤 부담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영어책을 한번 읽으면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그 콘텐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지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중학교 때 영어를 시작했고 문법을 위주로 시작한 영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그 책을 처음에 이제 도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막 끊어 읽기 표시를 책 앞에다가 앞쪽에 1챕터 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해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디 이제 책장에다가 깊이 넣어놓고 제가 읽고 살고 있는데 어젯밤에 제 큰아이가 이제 20대 중반인데 그 친구가 어제 그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이 책에 왜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쉬운 단어에다가 한글 뜻을 써놨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그 친구는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익혀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적으로 먼저 접근을 했던 그 영어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좀 희한하다. 왜 고등학교 때 옆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막 끊어 읽기 하고 막 하나하나 해석하듯이 책을 읽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아이의 질문이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뭐 지금도 완벽한 영어는 아니고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 전문가이지 제가 세상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듣고 읽기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는 영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질문을 들으니까. 어쨌든 저는 그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아이에게 영어를 접근을 시켜서 아이가 지금 뭐 현재 영어책도 자연스럽게 읽고 해외에 나가서도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항상 이제 성공한 영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을 거의 들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어 교육에 돈을 들이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고 강의를 사거나 해외에 연수를 가거나 이런 플루언트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젊은이들이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여전히 영어 강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고 있고 커서도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학습적인 거를 배우려고 아이가 이렇게 수강을 한 적이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원어민이랑 대화해보고 싶어서 하는 이제 화상 영어는 한 2년 정도 제가 시켜본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수천만 원을 아낀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외 연수 가가지고 몇 년 살았다 그러면은 수억 원 이상을 아낀 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영어 책을 가지고 어떻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서입니다. 사실은 영어라는 언어를 그러니까 정말 생생한 소통의 수단으로서 배우는 그런 유일한 통로로 영어 책을 보기에는 저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 책은요, 글로써 읽기 위한 독자들을 위한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제 소리로 접근하는 영어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영어 책은 활자로 접근을 하되 소리를 가미한다라는 듯한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말을 말로 하고 이렇게 듣고 읽고 쓰고 뭐 이런 활동들을 생각을 해보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말 환경에서 수없이 많이 들려지는 그런 언어 환경 속에서 그 중에서도 글 읽기를 우리가 따로 배운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완전히 그 책만 딱 가지고서는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어의 아주 다양한 양상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집중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접근을 할 때 항상 이제 음원을 틀어서 음원을 들으면서 읽는 책 읽기, 뭐 집중 듣기나 청독을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 보자면 혹은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직접 읽어주시는 것도 함께 아울러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사실은 원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언어의 환경 속에서 말해지는 그런 그 속도의 언어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들이 오디오북을 이제 들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성우님께서 굉장히 좀 실감나게 읽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좀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소리로 녹음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일반 우리가 이렇게 막 옆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속도의 그런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정제되었고 그리고 약간 또박또박 말하기 위해서 속도도 느린 그런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책 읽기로만 한 친구들은 실제로 영화를 틀어놨을 때 원어민들이 서로 막 대화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영어 환경의 한 종류로서 우리가 책을 생각을 할 때에는 사실은 이제 환경의 극히 일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책을 접근하는 것과 이 환경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책만 가지고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풋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에 나가서 아이를 그 환경 안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최선의 차선책이라는 말을 써서 영어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영어 영상 넋놓고 쳐다보는 거를 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한 6살, 7살 정도만 되어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말로 된 우리말 영상들을 우리가 평소에 틀어놓고 지내지 않는 집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뭐 TV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그렇게 잘 차단하시는 가정 당연히 존재합니다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는 그냥 뭐 TV 소리 당연히 이제 들리는 경우가 우리 집에 24시간 중에 없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어느 정도 부모님이 통제하시고 그걸 이제 영어 영상을 보여주시는 시간으로 이제 대체를 하신다면 누구라도 가능한 것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 책으로만 가지고 이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극히 제한된 방법이고 근데 이제 영어 그림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말 책을 읽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이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잠깐 머물러 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 생각을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눠볼 수가 있고 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읽고 나서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의 메시지나 그 스토리 자체에 담긴 인사이트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용법이나 대명사의 쓰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책을 읽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제 딸이 옛날에 읽었던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웃으면서 정말 농담하듯이 엄마도 옛날에 이렇게 읽었었냐라고 물어보는 그 일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재밌어요. 그때 초반에 막 제가 읽었던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이거는 여러 단어들 뜻 중에서 어떤 걸로 쓰였지? 관계대명사 막 이렇게 막 괄호해가지고 수식하고 막 이런 거를 막 했었던 분사구문도 굉장히 생소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굉장히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임을 오래오래 하고 저도 이렇게 책을 계속 읽는 그런 루틴을 가지다 보니 책이 어느 순간에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영상을 볼 때 저도 같이 보면서 좀 익숙하게 지냈으면 조금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게 15년 가까이 전 얘긴데, 그때 막 공부하듯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아주 술술 읽히기까지는 이제 1년 넘게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책 모임을 할 때 거기에 나왔던 법칙이라든지 영어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하듯이 책을 읽는 책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모임이 재미있을까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몇 개 정도야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쓰였구나. 그래 그 중에서 이런 거 몇 개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책 한 권에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한다? 이런 어떤 강의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여러분들께서 아이에게 영어책을 접근하실 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어 그림책으로 제발 공부를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재밌으면 우리랑은 좀 다르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영어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영어를 접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청의력이 생긴 친구들은 모든 거를 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제 술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 읽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옆에서 끊어 읽기 시키고 주어 찾고 뭐 투부정사의 용법 얘기하고 이러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냥 일상에서 들리는 그런 영어의 연장선처럼 영어책을 즐기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ESL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엄마표 영어의 핵심 같은 이야기 다시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간에도 오랫동안 엄마표 영어 하는 방법, 특히나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려 왔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와디즈에 이번에 이제 펀딩을 하게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조금씩 듣다 보면은 막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영상이 중요해요 하면은 영상만 중요한 줄 아시고 책이 또 중요해요 그러면 책만 중요한 줄 아시고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 나름대로 스스로 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해서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매주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콘텐츠를 좀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실 때나 들려주실 때 챙겨주실 만한 어떤 팁들, 우리가 학습 영어에서 배우는 것처럼 뭐 조금씩은 집어줄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해석하지는 않더라도 아이가 스토리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을 만한 팁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실시간 코칭을 좀 같이 하는 그런 형태의 맘스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